안녕하세요.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 진행하는 오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T셀의 액티베이션을 공부했습니다. 칼시누린, 칼모줄린, 그리고 엔팻, 그리고 잭스텟까지 공부했어요. 정말로 엄청난 수준까지 여러분들은 공부하신 겁니다. 박수! 자, 그렇게 나이브 T셀들이 활성화된 다음에 CD4는 헬퍼 T셀로 되고, 그리고 CD8은, CD8은 사이토톡식 T셀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바로 CD8이 활성화된 세포 독성 T셀, 사이토톡식 T셀. 이게 이번 시간 공부할 주제입니다. 이게 사이토톡식 T셀의 그림인데요. 얘는 이름이 좀 다양해요. 사이토톡식 T셀이니까 TC라고 쓰기도 하고요. CTL,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T 킬러셀 또는 킬러 T셀, 장난하는 것 같죠? 다 그게 그거죠. 그리고 CD8 포지티브 T셀이라고도 합니다. CD8 포지티브 T셀. CD8에서 활성화된 거니까요. 아무튼 뭐라고 부르든 간에 얘는 결국 CD8 T셀입니다. TCR, 그러니까 T셀 리셉터에 결합하는 MHC 클래스 1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그것 중에 공격세포인 거죠. 면역학개론 9화에서 설명드렸듯이 MHC 클래스 1은 적혈구를 제외한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발현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핵이 있는 우리 몸의 세포라면 당연히 이 MHC 클래스 1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서 일하는 세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적과 싸우기보다는 내 몸에 있던, 내 몸을 구성하던 그 세포 중에서 변한 것들, 즉 감염된 애들이죠. 걔네들을 죽이는 겁니다. 걔네들을 청소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바이러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 바이러스는 손발도 없고 눈도 귀도 코도 없는 뗄룩 유전자 덩어리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봤자 보이지 않는 애들이지만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우리 몸에 침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접촉 같은 거, 그러니까 악수를 했는데 한쪽 사람 손에 바이러스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감염이 되는 거죠. 즉 극히 일부분만 우리 몸에 침입하는 데 성공하는 셈입니다. 접촉을 하든 흡입을 하든요. 그런데 이 피부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것도 1차적으로 이거 힘들어요. 피부에 있는 보호막이 상당히 견고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피부에 상처가 있다거나 스크래치 같은 게 있어서 벗겨졌을 때 거기를 틈을 타고 이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해서 또 안심할 게 아니에요. 바로 항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안티바디. 그렇게 해서 또 많이 죽게 되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또 용케 살아남은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조직의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좀 안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세포막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항체, 이 안티바디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 경비대를 피해서 밀입국을 한 간첩이 민간인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집의 민간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설파하고 또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즉 바이러스는 자기가 털을 잡은 세포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가 유전자를 변형시킨 내 몸에 있던 세포는 더 이상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세포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얘들을 바로 표적세포, 즉 타겟셀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은 누구의 표적이냐? 바로 사이토톡식 T셀이 타겟이 되는 거죠. 다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빨간 땡구리가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포들이 벽처럼 있는데 이거는 상피세포입니다. 에피세리얼 셀. 여기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요. 그러면은 이 침투한 세포 내에서 핵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유전자를 변이시키는 겁니다. 자, 이 변형된 세포에는 MHC 클래스 1이 있어요. 이렇게 네모, 이 노란 네모가 MHC 클래스 1이죠. 이 MHC 클래스 1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의 정보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게 바로 CD8 T셀이에요. 사이토톡식 T셀이죠. 여기에 있는 TCR, T셀 리셉터가 MHC 클래스 1과 서로 바인딩하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얘를 공격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NK셀 공부했었죠. 그때 제가 MHC 클래스 1 이게 신분증이라고 했었어요. 경찰이 불신 검문을 해서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경찰이 NK셀이라 그랬죠. 만약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면은, 즉 타겟셀이라면은 신분증이 MHC 클래스 1이 조작되거나 아니면은 신분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미싱 셀프 이론 얘기도 했었죠. 아무튼 그렇게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됐었죠? 경찰한테 붙잡히는 거죠. 바로 이 경찰이 NK셀하고 사이토톡식 T셀인 거죠. NK셀하고 사이토톡식 T셀. 즉 NK셀하고 사이토톡식 T셀, 즉 CD8 T셀은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해요. 갖고 있는 무기도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CD8 T셀의 무기 먼저 한번 보시죠. 세포 독성 T셀의 무기는 첫 번째 독성 과립, 물총, 그리고 두 번째 파스 리간드를 통한 아포토시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이토카인 분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독성 과립 물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NK셀 공부할 때 나왔던 퍼포린하고 그랜자임 그런 애들이 있어요. 퍼포린으로 구멍 뚫고 그랜자임 뿌려가지고 죽인다고요. 이 사이토톡식 T셀도 동일합니다. 라이틱 그래뉼이라고 그러거든요. 용해성 과립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녹이는 과립이죠. 얘들은 독이 들어있는 물풍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풍선은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서 쏘는 그런 무기입니다. 접근전의 무기예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감염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즉 대놓고 아무데나 막 물총을 막 쏴대는 그런 게 아니라 표적 세포에 접촉을 해서 이렇게 가서 거기에 근접해서 물총을 뿅 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죽이고 또 다시 이동해서 또 하나 죽이고 연쇄적으로 계속 죽입니다. 이 라이틱 그래뉼의 성분은 퍼포린, 얘는 세포막에 구멍을 내는 세포 용해성 프로테인이고요. 그랜자임, 얘는 세린 프로티즈라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 펩티드 결합이 있거든요. 그거를 싹둑싹둑 자르는 가위와 같은 그 효소예요. 그리고 그래뉼리신이라고 있어요. 그래뉼라이신. 얘는 세포 독성 물질인데 참고로 얘는 기특한 게 세포 안에 있는 박테리아, 즉 세균까지도 죽입니다. 세포 안에 어떻게 박테리아, 즉 세균이 들어가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대직세포나 뭐 수지상세포 같은 애들, 걔네들이 세균을 잡았을 때 그 안에서 다 죽이지 못하고 살아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파고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박테리아 먹었지만 완전히 분해하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애들까지 해결해주는 그러한 독성 과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과정 살펴볼게요. 참고로 이 그림들은 퍼포린 앤 그랜자임 그리고 Function, Dysfunction and Human Pathology라고 하는 논문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에 주황색 땡구리 얘가 사이토톡식 림포사이트예요. CD8 T셀. 여기 안에 MTOC라고 있죠. 이건 뭐냐면은 마이크로튜브 올거나이징 센터라고 해서 미세 조각 구성 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MTOC가 옆에 있는 애를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옆에 있는 애들이 뭐예요? 세크레터리 그래뉼, 즉 분비성 과립들이죠. 그랜자임하고 퍼포린이 이 과립 안에, 즉 물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타겟셀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마이크로튜블들이 이쪽으로 움직이게끔 유도합니다. 뭐를? 분비성 과립들, 즉 이 독성 과립들을 타겟셀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T셀의 막이 열리면서 이 독성 과립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원추형 길다란 애들이 위에서 보면은 퍼포린이거든요. 퍼포린이 뿅뿅뿅뿅 들어가가지고 세포막에 구멍을 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라색 땡구리들, 그랜자임이죠. 얘네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퍼포린 구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랜자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랜자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칼슘 이온들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칼슘 이온에 의존한 상태에서의 세포 공격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공격이 완료되면은 타겟셀은 구멍이 펑펑펑펑 생기면서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포프토시스죠. 우리 예전에 이거 공부했었어요. 세포 자연사. 바로 이 과정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 사이토톡식 T셀은 다른 타겟셀한테 또 바로 갑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계속 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물총을 쏴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쉽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파스 리간드 연결을 통한 자연사 신호 촉발입니다. 아포프토시스를 유발하는 그러한 신호예요. 지난번 T셀 액티베이션 공부할 때 나왔던 내용 중에서 APC, 즉 항원 제시 세포와 나이브 T셀의 공동 자극 신호 과정에서 CD40과 CD40 리간드의 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APC가 T셀에게 항원을 제시하지만 그대로 T셀이 활성화되진 않는다. 즉 T셀에서 CD40 리간드가 나와서 APC CD40과 결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CD28과 B7이 결합해야만 T셀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 T셀에게는요, 이 CD40 리간드만 있는 게 아니라 파스 리간드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FAS 리간드. 파스 리간드는 뭐랑 결합하겠어요? 당연히 파스랑 결합하겠죠. 그건 뭐냐? 타겟셀에게 있습니다. 이 파스 리간드하고 CD40은 사촌 같은 애들이에요. 둘 다 TNF 계열의 단백질입니다.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요. 이게 종양괴사 인자라는 건데요. 염증에 대해서 공부할 때 꼭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이따가 공부할 때 조금 더 다룰게요. 아무튼 여기서 이 파스 리간드, 얘는 뭐냐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조직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파스라고 하는 단백질 분자랑 결합하는 그런 짝꿍이에요. 즉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 몸의 병든 세포, 즉 타겟셀이죠. 이 타겟셀을 만난 사이토톡식 T셀은 이 파스 리간드를 내밀어서 그 병든 세포, 즉 타겟셀의 파스에 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신호가 뭐냐면요, 이제 님은 죽으세요라고 하는 자살 명령 신호입니다. 무섭죠? 참고로 이 CD40 있잖아요. 여기는 이 세포진 말단에 데스 도메인이 없습니다. DD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게 없어요. 대신에 TRAFS, 그러니까 TNF Receptor Associated Factors라고 하는 단백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T셀이 CD40 리간드랑 결합하는 신호를 통해서 대식세포랑 B셀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APC는 수지상세포하고 대식세포하고 B셀이잖아요. 대식세포 활성화시키는 애들은 TH1이고 뭐 B셀 활성화시키는 애들은 TH2겠죠. 지금 이 얘기까지 하면 안 되겠고, 자 아무튼 이 CD40하고 반대로 이 FAS, 파스의 세포질 말단에는 데스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활성화가 아니라 죽는, 즉 이것과는 정반대의 기능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다시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세포 표면에는 파스, 즉 CD95 분자, 이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거 리셉터예요. 그리고 이 활성화된 T셀이나 뭐 NK셀, 대식세포 같은 면역세포에는 아포프토시스, 즉 너는 죽어라 라고 지시하는 파스 리간드, 이거는 CD178 이게 있어요. 즉 활성화된 세포독성 T셀은 타겟셀 표면에 파스 분자에 결합하는 이 파스 리간드를 발현하고, 이게 상호작용되면은 타겟셀에게 아포프토시스를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림프구 발달 중이나 뭐 면역 반응 중에서 원치 않는 림프구를 제거하는 경로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감염이 없는데도 2차 림프기관이 막 붙거나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그런 자가 면역을 일으키거든요. 이 파스 유전자가 선천적으로 없어서 발생하는 질병을 자가 면역성 림프구 증식증후군 ALPS라고 합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 파스하고 파스 리간드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아포프토시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세포 자연사의 최종 단계라고 하는 거는요, 세포획 안에 있는 DNA가 조각나서 분해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가 세포막이고요. 이게 외부겠죠? 이게 내부. 그리고 이 안쪽이 핵이에요. 세포핵. 세포핵 안에 있는 이 나선형 얘네들이 바로 DNA죠. 이 DNA는 카세트 테이프에서 그 테이프들이 실타래처럼 막 꼬여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걸 가위로 끊어버리면은 그 카세트 테이프 못 쓰게 되는 거죠. 요즘 세대들은 카세트 테이프 모르나? 자, 아무튼 카세트 테이프 모르시면은 죄송합니다. 모르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 카세트 안에 있는 테이프를 다 끊어버리는 그 역할을 해서 그 테이프를 못 쓰게 만드는, 즉 그 세포를 죽이는 그 애가 바로 CAD, Caspase Activated DNAs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패크맨처럼 생긴 요거예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 패크맨도 모를라나? 아무튼 근데 이 CAD에는 평소에 이니비터리 프로테인, 즉 억제 단백이라는 게 있어요. ICAD라 그러거든요. CAD를 이니비터 한다, 그러한 프로테인이다. 그래서 억제 단백이라고. 얘가 딱 달라붙어 있어요. 여기서 이 빨간 얘예요. 그래서 평소에 CAD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CAD가 활성화되면 그 세포 죽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즉 ICAD, 이니비터 CAD를 CAD로부터 떼어내주면은 CAD가 활성화돼서 세포핵 내의 DNA를 잘라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ICAD를 CAD로부터 떼어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캐스페이즈 3라는 효소입니다. 단백질을 녹이는 시스템, 즉 단백 융해 체계라고 하거든요. 그거의 주 역할을 하는 캐스페이즈 효소라고 있는데 걔네들은 세포 사멸 여러 단계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상시 상태에는 프로캐스페이즈로 합성되어 있다가 단백 융해 과정이 시작되면은 이 프로자 떼버리고
캐스페이즈, 즉 활성 단백 분해 효소로 전환되어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포토시스, 즉 세포 자연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는 결국에 이 카스페이즈 3가 ICAD를 CAD로부터 떼어내면은 CAD가 세포 핵 내로 들어가서 DNA들을 잘라내는 이 과정이 최종 단계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단계를 만드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외부에서 발생한 요인과 내부에서 발생한 요인인 겁니다. 그럼 먼저 외부 요인에 의한 아포토시스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이 외부 요인에 의한 경로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파스 리간드하고 파스 리간드를 발현하는 애는 이 위에 있는 애는 CD8 T셀이라고 볼 수 있죠. 세포 독성 T셀. 얘가 파스 리간드를 발현하고 이 밑에 있는 애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고 볼 수 있죠. 타겟셀. 타겟셀의 파스와 파스 리간드가 결합합니다. 결합한 다음에는 이 파스 아래쪽이 다리에 붙어있는 FADD, 데스 도메인이에요. FADD는 뭐냐면은 파스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테인 위드 데스 도메인, 즉 파스 꼬리에 붙어있는 DD, 즉 죽음이 도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얘네들이 작동해서 프로캐스페이즈 8, 얘네들을 캐스페이즈 8로 활성화시키고 이 활성화된 캐스페이즈 8은 캐스페이즈 3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다뤘던 최종 단계, 즉 캐스페이즈 3가 ICAD를 CAD로부터 떼어내서 CAD가 들어가서 활성화되어서 DNA를 끊어낸다. 이 과정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즉, 이 시작은 외부에서 사이토톡식 T셀이나 NK셀 같은 애들이 파스 리간드를 파스와 결합시켜서 죽음의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이게 외부 요인입니다. 그리고 내부 요인이 또 있어요. 이 내부 요인에 의한 경로는 뭐냐면은 세포가 다양한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산소 결핍 같은 게 발생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해당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가 부풀어요. 부풀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던 사이토크롬 C라고 하는 중요 단백이 밖으로 새어 나옵니다. 이 노란 땡구리들이에요. 얘네들이 APAF 단백질, 얘네들 이것과 상호작용해가지고 복합체를 만듭니다. 이 복합체를 만들면은 이 복합체가 프로캐스페이즈 9, 즉 비활성화된 캐스페이즈 9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풍차 돌리기 같은 거를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 얘도 역시 프로캐스페이즈 3, 즉 비활성화된 캐스페이즈 3를 떼어내서 캐스페이즈 3가 활성화되게 만들어서 ICAD를 CAD로부터 떨어뜨려서 다시 이 CAD가 세포 핵 안으로 들어가서 DNA를 끊어내게 되는 겁니다. 최종 결과는 똑같죠. 그런데 시작이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부풀면서 사이토크롬 C가 밖으로 새어나오면서 시작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경로 모두 외부의 경로, 내부 경로 모두 최종적으로 캐스페이즈 3의 활성화를 통해서 CAD에서 ICAD가 떨어지면서 CAD가 세포핵 내의 DNA를 잘라내면서 세포 사멸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그래도 이게 바로 세포 자연사, 즉 아포토시스의 과정이고요. 사이토톡식 T셀이 펼치는 공격 기술 중 하나라는 점 정도는 꼭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사이토톡식 T셀의 공격은 두 개가 대표적이고요. 하나는 물총 쏘는 거, 하나는 파스 리간드를 통한 세포 죽음 신호 전달이죠. 그리고 하나 더해서 공격 방법을 설명하자면 그건 바로 사이토카인 분비입니다. 사이토카인은요, 인터페론 감마, 그리고 TNF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세 가지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인터페론 감마, 얘는 뭐죠? TH1 을 대표하는 사이토카인이죠. 지난번에도 잠깐 다뤘는데 인터페론은 크게 타입 1하고 2로 나뉘거든요. 타입 1은 인터페론 알파하고 베타고요. 이거는 APC, 즉 항원제시 세포에서 나와요. 그리고 타입 2는 TH1, 그리고 사이토톡식 T셀, 그리고 NK셀, 대직세포, 마크로파지, 여기서 분비되는 겁니다. 인터루킨 12에 의해서 활성화된 TH1이나 CD8 T셀에서 분비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인터루킨 12는 대직세포에서 분비되는 거잖아요. 이게 대직세포고 이게 사이토톡식 T셀이에요. 그러니까 대직세포에서 인터루킨 12를 분비하면은 사이토톡식 T셀에서는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하는 겁니다. 주고받고 복잡하죠. 이 인터페론 감마는요, 선천 면역을 대표하는 사이토카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편합니다. TH1은 올리고 TH2는 떨어뜨리는 거죠. 덤으로 이뮤노글로불린 E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인터페론 감마의 주된 기능은요, 항바이러스, 항종양 기능입니다. 즉, 감염된 세포에서 MH 클래스 분자 발현을 증가시켜서 감염된 세포가 더 잘 노출돼서 더 잘 공격당할 수 있게 해주고, 또 NK셀이랑 대직세포도 활성화시키고, 반응성 세포, 즉,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변화 중인 세포 있거든요. 암 같은 거죠. 그런 세포에서 트립토판,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 있잖아요. 걔네들 농도를 감소시켜가지고 세포 내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아사시키는, 즉, 영양 결핍으로 죽이는 그런 기능까지 합니다. 기특한 애들이죠. 그 다음에 볼 거는 TNF 알파 베타, 종양계사 인자죠. 이 TNF 알파, 얘는 급성기 염증 반응에 포함되는 사이토카인이에요. 대직세포, 그리고 NK셀, TH셀, 헬퍼 T셀에서 나오고 대직세포 활성화를 증식시킵니다. TNF 리셉터가 있거든요. 걔하고 연결돼서 아포프토시스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파스 리간드 연결처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NF 베타라고 있어요. 얘는 림프톡신이에요. 사이토톡식 T셀도 얘를 분비하지만 사실 얘는 TH1, 헬퍼 T셀 1에서 주로 분비되는 림포카인이에요. 참고로 림포카인은 림프구에 의해서 생성되는 사이토카인을 말하는 거예요. 인터루킨 2, 3, 4, 5, 6, 그리고 GM-CSF, 인터페론 감마, 모두 림포카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림포톡신 얘는 혈관 내피세포에 대직세포들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게 뭐냐면은 혈관을 따라서 대직세포들이 이동을 하다가 어떤 전쟁이 난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직세포가 활동해야 되는 부위. 그쪽으로 가면은 혈관 벽 쪽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능은 TNF 알파 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은 이 CD8 T셀, 즉 사이토톡식 T셀이 NK셀이랑 그러면 뭐가 다르냐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출생도 다르고 성장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 생김새도 다르다. 그런데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NK셀이 보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애들이고요. CD8 T셀은 T셀이니까 항원 제시를 받고 활성화 분화가 발생한 다음에야 작동하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죠. CD8 T셀은요, TCR에, 그러니까 T셀 리셉터에 MHC 클래스 1에 의한 항원 제시가 일어나면 활성화되고 분화되어 공격을 시작하는데, 사이토카인 리셉터들하고 케모카인 리셉터, FC 리셉터, 그런 공동 자극 신호들이 다양하게 작동하고요. 반대로 NK셀은 면역학개론 제8화에서 우리가 다뤘듯이 킬러셀 이뮤노글로불린 라이크 리셉터라고 있거든요. KIRS, 킬러세포 면역글로불린 유사 수용체. 아유 어렵죠?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걔를 통해서 MHC 클래스 1이 발현이 감소된 애들을 발견 즉시 바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시 지난번에 NK셀 공부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 암 치료제 중에서 카티셀 있잖아요. T셀이 공격을 하려면은 T셀의 리셉터 TCR에서 MHC 클래스가 이상하다는 것을 TCR을 통해서 T셀이 인식을 해야지 작동을 해서 죽이게 되는 건데, 이 MHC 클래스가 암세포에서는 아예 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T셀이 얘네들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 즉 카티셀 치료인데요. 이 환자로부터 피를 뽑아서 T셀을 분리해냅니다. T셀을 분리해내서 거기다가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 즉 카를 입혀서 T셀이 카티셀이 되도록 만들어서 분화시킨 다음에 다시 환자한테 주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이 카라고 하는 게 암세포 표면에만 존재하는 안티젠을 인식하고 바인딩하는 수용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셉터를, 카라는 리셉터를 가진 T셀들은 다시 환자의 몸에 들어갔을 때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인식하면 죽이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부작용이 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엉뚱한 조직을 이 카티셀이 공격해서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보고도 있고요. 또 자가혈을 빼서 다시 배양해서 넣어주는 이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어마무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카티셀을 이용한 여러 가지 연구가 아직도 더 진행 중이다 라는 점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시간도 많이 어려웠죠. 어려우시면요, 2번 보세요. 그리고 또 3번 보시고 4번 보시고, 그리고 다른 책도 차근차근 함께 읽어보세요. 제 설명이 다 옳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끝이 없는 것 같은 면역학의 세계를 이해하시는데 이 동영상이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I want to care my